2004년 3월 29일 월요일, 브라질의 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년 남성이 살인 혐의를 인정하며 그동안의 범행을 진술했습니다. 사건은 얼마 전 실종된 요나단 산토스가 살해되면서 밝혀지게 되었는데, 붙잡힌 용의자 사가스는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산토스라는 어린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산토스 가족과는 친분이 많아 시간이 될 때마다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는 아주 친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산토스가 실종 당시 동행한 사람이 샤가스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샤가스는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샤가스는 며칠 전에도 마을에 같이 사는 조나단과 함께 새를 사냥하러 나간다며 숲으로 데리고 갔는데, 숲속에 들어서자마자 엽총 개머리판으로 조나단의 머리를 내리쳐 현장에서 살해하고 손가락을 모두 자른 후 조나단의 남성을 칼로 도려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숲속 덤불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시체는 한 달 뒤 발견이 되었는데, 충격적이게도 그 당시 실종자를 수색하던 경찰관을 도와 태연하게 수일간 경찰관과 함께 수색 작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용의자 사가스는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인근 마을의 어린 남성을 대상으로 살인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남성의 살해 방법은 아주 엽기적인 방법이었는데, 경찰은 그가 살해한 시신들을 확인한 순간 살인범이 정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후인 금요일, 경찰은 살인을 진술한 남성 샤가스의 자백으로 샤가스의 집 바닥에 묻어둔 두 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샤가스가 총 23명의 남성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는데, 살해 대상의 대부분은 어린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이 샤가스를 조사하던 중 그의 추가 범행이 밝혀지게 되었는데, 그가 벌인 사건은 40여 건이 넘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964년생인 샤가스는 가난한 가정에서 제대로 된 교육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성장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자녀들을 키울 능력이 되지 않았는데, 생활이 어려워지자 두 자녀 모두 할머니에게 보내져 할머니가 있는 알타미라시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샤가스는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길거리에서 케이크와 바나나를 팔 정도로 힘든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1991년 결혼 후 94년까지는 알타미라와 사우리우스에서 살았습니다. 결혼 후 그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1998년 두 사람은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2003년 12월 샤가스가 체포될 직전까지만 해도 그는 자전거를 고치는 정비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적당한 수입이 있어 평범한 집에서 월세를 내며 살 수 있는 여건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적한 사람이 왕래가 드문 지역에 판잣집을 얻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특이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사건으로 샤가스의 범행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2003년 12월 6일, 경찰은 샤가스를 설득해 마지막 실종자의 행방을 물었는데, 덤불 한가운데 묻어둔 시신을 발견하면서 사건은 급속도로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일, 샤가스는 살인 혐의로 검거되었습니다. 추가로 발굴 조사를 하던 경찰은 2004년 1월 16일 뼈 조각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마지막으로 실종된 실종자 조나단의 뼈 조각이었습니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노란색 티셔츠를 입은 시신이 추가로 발견되었는데, 2000년 초 실종된 실종자의 인상착의와 같은 실종자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주도적으로 조사한 경찰관 윌트는
2000년 초부터 지속되는 실종 사건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자료를 수집했으나 그 당시 과학수사라는 것이 한계가 있어 지도에 일일이 실종자의 실종 지점을 표시해 어느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는지 손으로 적어 조사해 두었습니다. 이번에 시신이 발견된 곳은 경찰관 윌튼이 지도에 표시해 둔 곳 중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바로 샤가스의 거주지와 일터인 자전거점 근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4년 3월 경찰은 마침내 샤가스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 마당을 파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사람의 피부와 연골 조직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은 마당 한쪽 구석 흑색이 다른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곳을 추가로 파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추가로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추가로 발견된 시신을 꺼내는 순간 파묻은 시신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절단된 두 다리는 철사로 묶여 있었고 몸통은 와이어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머리는 별도로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실종된 시신은 이 마을에 거주하고 있던 어린 남성 엠마누엘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가장 최근에 실종된 실종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엠마누엘의 시신 옆에서 또 다른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유전자 검사 결과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다니엘이라는 소년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어머니는 살인범이 샤가스라는 말을 듣고 말문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샤가스는 수시로 다니엘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나는 친분이 있는 사이였던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어머니는 혼자 사는 샤가스가 안쓰러워 가끔 저녁 식사에 초대하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하고 식사 후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아 커피도 마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샤가스의 집에서 여러 구의 시신이 발견되자 아마도 추가로 그의 범행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그를 취조했습니다. 그러자 샤가스는 1991년부터 2003년까지 상루이스에서 40여 명을 살해했다며 모든 범행을 털어놓았습니다. 경찰이 그 많은 시신을 어디에 묻어두었냐고 묻자 너무 많아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샤가스와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가 이상한 소리를 해대자 혹시 정신이 이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샤가스의 정신검사와 심리검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검사를 마친 정신과 의사의 소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는 도덕적인 사고 판단 능력이 없으며 그가 왜 지금 살고 있는지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갖고 싶은 것 그리고 즐거운 것을 꼭 해야만 하는 강박증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즐거운 것을 해야만 하는 것이란 바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살해한 남성의 남성을 잘라 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사는 샤가스가 살해한 남성에게 엽기적인 행동을 한 이유를 추가로 조사했는데 그가 1990년대 처음 살인을 시작하면서 점차 살인 의식을 지르는 일부의 과정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실종된 아들을 신고하러 경찰서에 갔던 어머니들은 기가 막힌 경찰의 태도에 울분을 토했습니다. 아들의 실종을 신고하러 경찰서에 갔지만 경찰은 귀찮은 듯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며 매번 되돌려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오히려 부모에게 호통을 치기도 했는데 부모가 진득하게 아이를 기다려볼 생각은 하지도 않고 하루 이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무작정 경찰서로 와서 신고부터 하면 그렇지 않아도 많은 업무로 시달리고 있는
경찰관들이 얼마나 힘들어할지 생각해보지도 않았냐며 호통쳤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실종자 어머니는 심지어 이런 일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경찰에 아들 실종을 접수하러 갔더니 실종은 무슨 실종이냐며 아마도 아들이 약을 하고 있는데 약에 취해서 며칠간 집에 못 돌아온 것일 것이라면서 사건을 접수하는 것이 귀찮은 듯 선을 그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1992년 실종된 베르나도의 어머니는 아직도 아들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 당시 아들이 실종된 당일 마지막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그날 아들이 댐 근처로 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11년이 지난 후에서야 아들의 실종이 샤가스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0년 9월 헤르모겐이라는 소년이 실종되었는데 2달 뒤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이 실종 사건에서도 샤가스는 실종자를 찾기 위해 하루 종일 경찰과 같이 수색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르모겐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 촛불을 켜주는 과감함도 보였다고 합니다. 2004년 11월 21일 일요일 39세 프란시스코 다스 샤가스는 경찰서에서 추가로 진술하기를 처음 살인을 저지른 것은 1989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범행은 주로 브라질 북부 마라냐오와 파라주에서 저질렀는데 약 41명의 어린 남성을 살해하고 희생자들의 남성을 잘라냈다고 했습니다. 그는 약 6개월 동안 경찰의 조사에 본인의 범행을 진술했는데 취조 과정을 촬영하던 BBC와의 인터뷰에서 기자의 물음에도 친절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무엇인가가 저를 인도하고 지시했습니다. 내 머릿속에 메아리치는 목소리가 나에게 지시했고 나는 그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정신을 차렸을 때 그의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주위에 살고 있는 이웃의 말에 따르면 그는 항상 외롭고 가난한 사람으로 비춰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거나 나쁜 짓을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거리감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마을에서 소년이 실종될 때마다 샤가스는 경찰과 함께 실종된 남자아이를 찾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샤가스가 그 아이를 죽였다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실종된 아들 헤르모겐의 어머니는 실종된 아들을 찾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샤가스에게 고맙다며 다음날 그녀의 집에 초대해 아침밥을 먹였는데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 아침밥을 먹인 샤가스가 범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들을 죽인 살인범에게 손수 밥을 해서 먹였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면서 배심원단은 샤가스가 자기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었고 외부의 무엇인가 압력을 가해 지시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는 감옥에 수감되지 않고 정신병원에 편하게 치료를 받으며 남은 인생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를 반드시 감옥에 집어넣어야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재판 과정에서 샤가스는 절대로 어리숙하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샤가스는 그의 집 마당에 세 구의 시신을 매장했는데 외부에서는 집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철저하게 막아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런 장소를 선택한 것은 일부러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곳을 범행 장소로 이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희생자의 부모님들은 무능한 경찰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아 조기에 해결될 수 있었던 사건을 방치하는 바람에 사건이 커진 것이라며 하소연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신고하면 신고도 받아주지 않는 경찰의 무능력을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샤가스가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6살 때 마을의 한 남성에게 강제로 폭행을 당한 뒤 나도 커서 복수할 것이라며 다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수많은 무고한 사망자가 발생하자 피해자 40여 명의 부모에게 10여 평의 집을 무상으로 지급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샤가스의 재판 과정도 화제거리였는데 사건이 워낙 광범위하고 사건 건수가 많아 이틀 동안 진행해야 했는데 재판이 진행된 장소는 법원이 아닌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북동쪽 약 1400마일 떨어진 라바마리에 있는 클럽 강당에서 재판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피의자의 가족이 수백 명에 달하기 때문에 좁은 법원에서 모든 피의자 가족을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피의자 가족은 마지막까지 가난한 본인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울분을 토했다고 합니다. 42건의 실종자 재판 건수 중 첫 번째 사건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는데 샤가스는 총 징역 580년 10개월을 선고받아 브라질 사오루이스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